함정남 차장님의 바톤을 이어받아 김경준의 황금 비율 김경준 부장님과 인사 나누면서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 드는지. 그러게요. 네. 네. 황금 비율 저희의 또 주력 코너인데 네. 포트 비율에 지금 황금 비율은 어떻게 된다라고 배정을 하셨는지. 지금 제가 이제 그 이전 지난달부터 해가지고 리스크 오프다, 지금은 리스크 온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앞단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저밸류, 저변동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끝단에 이제 현금을 한 20% 정도 두자라고 하면서 이쪽에는 낙폭 과대에 의해서 반등이 올 때, 이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았던 쪽에서 반등 오는 쪽이 바로 반도체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챙겨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미국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미국에서 이제 보통 이제 낙폭이 한 10% 정도 급락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올 때를 살펴봤는데 보통은 이제 일주일 차 때 가장 많이 급반등이 온 쪽에서 한 1개 분기 정도의 반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더라. 그런데 그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미국 쪽에서 S&P 500의 낙폭 과대 이후 올라올 때 가장 반등이 컸던 쪽이 어디냐? 를 보니까 바로 은행하고 에너지 쪽이었습니다. 그러면 은행과 에너지 쪽에서의 공통점이 뭔가? 당연히 배당이 높든지 아니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든지 한마디로 미국조차도 지금은 약간 이쪽 리스크를 온 상태가 아니라 회피하는 쪽이다. 이쪽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 버크셔 해서웨이 클래식 이제 B를 준비해봤 차트를 연 차트를 준비해봤거든요. 네. 요 한번 차트를 보시면 23년도 때 연수익이 한 15% 정도. 그리고 이게 연 차트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지금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 30% 가까이, 그 다음에 올해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15% 정도 상승. 그렇다는 거는 한마디로 시장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일 때에 더 이제 상승폭이 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계속 뭐 특징주, 주도주 매매가 먹힐 때가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은 리스크 오프 상태에서 이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끝으로 삼성전자 관련돼가지고 반도체가 올라오고 이런 아이디어 중에서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습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한 꼭지에서는 이 부분이 공매도를 대비해가지고 미리 담보로 잡기 위해가지고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외국인이 순매수를 삼성전자를 한쪽만큼 대차 잔고도 어딘가에서 늘고 있다. 이 부분도 한번 유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의 정책 수혜를 받는 쪽도 그렇고 국내 내부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섹터도 그렇고 사실 조금 리스크를 회피하는 쪽에서 일단은 조금 방어적인 포트 전략을 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를 좀 반영해서 내 투자 포트를 구성해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같이 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앞서 일정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넥트레이드 종목이 110개에서 350개로 확대가 되는데요. 삼성전자부터 SK 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오늘부터 거래 가능 종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등이 거래가 되는데 일단 프리마켓에서 SK 하이닉스 등의 종목들이 조금 낙폭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소식 등이 전달되고요.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는 오너의 자사주 매입 관련한 이슈가 있었죠. 프리마켓에서 1%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는 합니다. 정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지금 프리마켓의 분위기는 이렇다. 이렇게 살펴가겠습니다. 자, 내수에서 조금 영역을 확대해가는 섹터에 대한 의견 등을 최근에 좀 업데이트해주고 계신데 그중에 하나 음식료 좀 자세히 봐주신다고요. 네, 지금 제가 이제 4종목을 표로 직접 만들어 왔었고 그중에서 농심이 이제 가격을 좋았죠. 올리면서 그렇죠. 가격을 올리면서 이쪽이 이제 반응이 올 거다였었는데 농심 같은 경우에 판가 그리고 곡물가 하락 정도가 있었는데 이 종목은 딱 2가지만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 툼바 라면이 이제 1월 달에 출시되고 나서 4월 달에 월마트에 한 1000개 점포에 풀리고 그다음에 2분기부터는 중국 쪽이라든지 아니면 코스트코도 다 입점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툼바에 사람들의 관심도가 어떻느냐 그랬을 경우 지금
표에 보이시는 구글 트렌드 상으로 급증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쪽 법인 매출에 뭔가 급증 역시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한번 확대해 보면서 지금 농심 이후 이제 다른 종목들로 확대되는 모습들 뭐 CJ 프레시웨이도 지난주에는 한 20% 가까이 올랐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음식료 쪽은 조금 머무르면서 보유를 하자. 그런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다 홀딩? 네. 알겠습니다. 홀딩하면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적이 좀 좋아지거나 아니면 좀 밸류 매력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종목군 혹은 섹터에 대해서도 의견 주신다. 네, 공략주로 말씀드렸던 이제 원택 같은 경우를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네오팜이라는 종목까지도 이제 확산이 가능한데 오늘도 공략주로는 비슷한 이제 종목들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네. 거기 있어가지고 원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준비한 이제 피부 쪽의 증가 그리고 뭐 피부과 뿐만이 아니라 성룡 쪽의 증가를 도표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23년도에서 24년도 가장 급증한 쪽, 옅은 하늘색 쪽이 바로 피부과의 피부과네. 증가거든요. 이쪽 같은 경우에 결국은 전체 관광객 수의 10%에 해당되는 140만 명이 의료 관광으로 오는데 그 중에서 보통 이제 2018년도까지는 18% 정도였던 피부 미용 쪽이 지금 50%까지 급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40만 명 정도인데 요게 27년도까지 400만 명 이상 또다시 3배 이상 급증하는 그러면 이쪽으로 피부 의료 기기 쪽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신다. 그러면서 원택 같은 경우에는 9,000원까지 좀 유의미하게 장기 투자를 해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원택 9,000원까지 장기 투자 가능하다. 네오팜은요? 네오팜 같은 경우에도 실적 같은 경우에 뭐 매출 영업이익이 전부 다 10% 중반, 20% 정도까지 그러면서 화장품 쪽이 또 20% 정도 증가가 되면서 해외까지 확장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조금 이제 일부 정도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각각의 의견 확인해 주셨고요. 이제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그를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또 눈여겨볼 섹터, 조심할 섹터 골라주세요. 네, 지금 뭐 섹터 단에서 전부 다 의견을 한 번씩 드렸는데 유일하게 빠진 쪽이 자동차예요. 자동차 저희가 트레이딩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위치가 아닌가라고 하지만 역발상적으로 아까 전에 그 낙폭이 됐던 외국인의 매도에 의해서 낙폭이 됐다가 올라가는 쪽을 한번 봤을 때에 반도체가 1등, 그다음에 2등이 외국인이 많이 판 쪽, 그리고 비중을 많이 비운 쪽이 자동차거든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25% 관세 이 머리에 넣어놓으시면 되십니다. 네. 거기에서 25% 딱 맞췄다라고 하면 이제는 조금 유연하게 봐도 되지 않을까를 보시면 되시면서 제가 공매도 요 차트가 3개월 뒤에 수익률이 가장 좋았었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지는데 그러면 1개월 정도까지는 변동성이 있지만 외국인에 의해 가지고 뭐 롱숏 전략이라든지 다양한 전략 하에 3개월 정도까지의 리바운드를 보시면서 어떤 게 외국인이 사는가 그리고 변동성, 뭐 저밸류 이런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러면서 자동차는 현대차만 일단 마치 음식료에서 농심부터 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는 현대차만 보시라. 거기에서 있어가지고 3월 26일 날 또 조지아주에서 그 메타플랜트의 그 준공식에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쪽에 인사 초청이라든지 네. 있는지도 보면서 이쪽이 미국 쪽에 고용을 창출하는 게 약간 유발 효과까지 합해서 14,000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제가 준비한 이 자동차의 이익 상승 사이클에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할인율, 주가 할인율, 오른쪽 차트는 주가 할인율인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무슨 지주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30% 정도의 할인을 지금 받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은 밑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올 때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은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현대차를 중심으로 일단 앞단에 놓고 보자라는 점 살펴주셨어요. 오늘의 종목은 글로벌 텍스풀이네요. 앞서 네. 함천영님도 그랬고 약간 중국과 관련한 소비 쪽에 포인트를 두고 계시는 걸까요? 그쪽도 있으면서 제가 그 두 가지 큰 포인트를 잡아드렸거든요. 잡아드린 게 아니죠. 이제 잡아드릴 건데. 지금 이제 두 가지입니다. 미용, 피부 이쪽으로 인한 확대. 그런데 외국인이 돈을 쓰고 간 거를 내국세를 환급해주는 거에 있어가지고 동사는 75% MS를 점유하는데 피부, 미용 쪽에 돈을 외국인이 왕창 쓰고 간다 했을 때에 환급해주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마켓쉐어 80%입니다. 동사가. 그랬을 경우 지금 얘네들이 그
방한해가지고 뭔가 돈을 쓰고 있는 쪽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왼쪽 차트가 피부과에서 돈을 쓴 거. 네. 그러면 23년도 말 대비해가지고 5배가 증가했거든요.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오른쪽인 성형외과도 한 2배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팍팍 쓰고 간다, 거기에서 환급되는 비즈니스 수수료를 챙기는 동사의 수혜다라는 거 한 꼭지와, 두 번째는 요 부분은 잘 모르실 텐데, 올리브영의 고성장을 얘네가 다 따먹습니다.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 이제 재작년 때에 40% 정도의 고성장을 매출단으로 했었고 3조 뭐 9천억 정도. 그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27% 정도 더 상승을 했지만 보시면 23년도 매출 성장 40%, 4년도 작년도에 그 매출 성장 27%. 그러면 매출은 성장하지만 약간 기울기는 꺾였는데 얘네들은 올리브영에서 쓴 돈을 환급해 주는 거를 유일한 비즈니스 그 회사거든요. 딴 회사들은 뭐 아마 안 하고 못 하고 단독이라는 거죠? 단독입니다. 네. 그러면 얘네들이 쓰고 간 돈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쪽에서 작년도에 얼마의 그로스가 나왔느냐? 195%. 그러면 올리브영도 치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올리브영에 어떤 애들이 판매가 될까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저희가 수수료 단에서 야금야금 챙겨 먹고 있는 회사는 어딘가? 그랬을 경우 글로벌 텍스프리가 딱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 이제 매수가 세팅을 해드리면 4,300원에서 4,800원. 그리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 6,500원인데 그 굉장히 특이하게 지난주에도 제가 원택을 얘기했을 때의 목표 주가가 한 40% 정도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동일해요. 그랬을 경우 손절가 같은 경우에 4,000원으로 세팅해드렸는데 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원택 같은 경우에 손익비라고 해가지고 리스크 대비 수익이 4배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사는 지금 계산을 해보시면 3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감에 있어가지고는 어디가 빠를지 모르지만 손익비 같은 경우에는 원택이 조금 더 탄탄하고 많이 먹을 폭이 있고 하지만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 관광객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피부, 미용, 성형 뭐 거기에서 돈을 팍팍 쓰고 그 그로스가 엄청난데 올리브영까지도 붙일 수 있다. 굉장히 빈집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념해서 매매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 말씀 주신 포인트들 굉장히 매력 있게 다가왔고요. 말씀 주신 가격 설정 저희도 참고해서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K뷰티의 악어새 역할을 하고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해서 살펴봤네요. 저희가 이젠 시행이 된 만큼 넥스트레이드 관련해서 시세 속보를 이렇게 계속해서 전달드리고 있는데 사실 시세 왜곡이 좀 있죠. 유동성 자체가 적다 보니까 시세 급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좀 계속 요동치는 마음을 가져가시기보다는 일단 시세가 이 정도구나를 체크하시고 정규장에 좀 주력해서 내용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메리트증권 도곡지점의 김경준 부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